지구에 존재하는 악어와 가장 가까운 동물은 새입니다. 물속에 매복해 있던 악어가 물을 구하러 온 먹잇감을 사냥합니다. 악어에 물린 사냥감은 살점이 뜯기거나 다리가 잘려나가지 않는 이상 절대 악어에게서 빠져나갈 수가 없죠. 악어는 정말 무시무시한 턱힘을 가지고 있는 녀석입니다. 바다 악어가 입을 앙다무는 힘은 최대 16,000N으로 지구에 있는 모든 동물 중 가장 강력하죠. 악어라는 이름은 악어를 뜻하는 한자인 악어 악자에 물고기를 뜻하는 물고기 어자가 붙어 만들어졌지만 여러분들은 악어가 물고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악어는 파충류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파충류라고 하면 도마뱀과 같은 이런 동물을 생각할 겁니다. 이것은 악어가 새끼일 때 모습인데 도마뱀과 무척이나 닮아있죠. 때문에 악어가 도마뱀과 가까운 그런 파충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 현존하는 생명체 중 악어와 가장 가까운 동물은 도마뱀이 아니라 새라는 사실입니다. 한편 악어는 살아있는 파충류 중 가장 거대한 동물이기도 합니다. 기네스북에 오른 인간이 실제로 측정한 가장 거대한 악어는 그 크기가 6m가 넘고 무게는 무려 1톤이 넘는 크로코다일이죠. 우리는 악어를 영어로 크로코다일 혹은 엘리게이터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두 녀석들은 아주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는 동물이죠. 그렇다면 엘리게이터와 크로코다일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악어와 새는 어떤 관계에 있는 동물일까요? 오늘은 악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구에는 정말 여러 종류의 악어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존하는 이런 악어들은 모두 악어목 동물이고 그 악어목 동물들은 크게 딱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악어목 엘리게이터과의 엘리게이터와 두 번째로 악어목 크로코다일과의 크로코다일, 마지막으로 인도에 서식하는 악어목 가비알과의 가비알이 그 녀석들이죠. 이 세 악어들 중 가비알에 해당하는 악어는 주둥이가 매우 좁은 이런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악어들과 쉽게 구분이 가능하지만 엘리게이터와 크로코다일은 주둥이 모양으로 구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보통 엘리게이터과의 악어들은 넙대대한 U자형 주둥이를 가지고 있고 크로코다일과의 악어들은 좁은 V자형 주둥이를 가지고 있긴 하죠. 하지만 인도 늪지악어처럼 크로코다일이면서도 마치 엘리게이터처럼 넙대대한 U자형 주둥이를 가진 녀석들이 있기 때문에 턱 구조와 아랫니를 함께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엘리게이터들은 해부학적으로 위턱이 아래턱보다 더 크기 때문에 입을 다물었을 때 아랫니가 보이지 않지만 크로코다일은 위턱과 아래턱의 크기가 거의 같고 주둥이 앞부분이 움푹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입을 다물었을 때 이런 부분의 아랫니가 위턱 바깥으로 삐져나오는 게 보이게 되죠. 이 두 악어는 생김새뿐만이 아니라 서식지도 특성도 다른 점이 많습니다. 이것은 엘리게이터가 서식하는 지역을 나타낸 지도입니다. 엘리게이터는 거의 모든 개체가 아메리카 대륙에 서식하고 있죠. 미국의 미시시피 악어와 중남미의 카이만 악어가 그 녀석들입니다.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 이외에는 유일하게 중국에만 서식하고 있죠. 바로 이 녀석이 중국에 서식하는 엘리게이터, 양쯔강 악어입니다. 특이하게 생겼죠. 이처럼 엘리게이터는 아메리카 대륙이나 중국에서만 살지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에는 살지 않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동남아나 아프리카 아니면 호주 같은 데서 악어를 봤다면 그 악어들은 전부 크로코다일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것이죠. 아프리카의 나일악어나 인도의 늪지악어, 또 동남아의 샤악어나 바다악어가 크로코다일과에 속하는 악어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바다악어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여러분들 바다악어라고 하면 바다에서 일평생 살아간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얘네 주구장창 이런 깊은 바다에 사는 애들이 아닙니다. 물론 바다악어가 망망대해에서 발견되기도 하지만 바다악어의 주 서식지는 바다가 아닌 강과 바다가 만나는 염도가 낮은 하구입니다. 바다악어나 일부 크로코다일들이 바다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이유는 크로코다일과의 악어들에겐 혓바닥에 염분을 배출할 수 있는 소금분비선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크로코다일과 악어들의 소금분비선입니다. 엘리게이터는 이런 소금분비선이 퇴화해버려서 염분을 잘 배출할 수가 없죠. 때문에 엘리게이터는 모든 개체들이 완전히 민물에서만 살고 크로코다일은 부분적으로 민물과 바다를 오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크로코다일과 엘리게이터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지금부터 악어와 새의 관계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구에 있는 동물 중 악어와 가장 가까운 동물은 도마뱀이 아니라 새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선뜻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는 악어는 파충류이고 새는 조류이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은 최근에는 조류인 새를 공룡으로 보기 때문에 요즘엔 파충류와 조류를 한데 묶어 석형류라고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바로 여기에 힌트가 있죠. 지금의 도마뱀들의 아주 머나먼 조상은 약 2억 5천만 년 전에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부분의 파충류들은 거의 전부 이 계통에서 진화해 나왔죠. 카멜레온이나 이구아나, 그리고 뱀 같은 녀석들 말이에요. 그 녀석들의 오래된 조상을 인용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와 거의 비슷한 시기 등장한 또 다른 파충류 무리들이 있었죠. 바로 그 녀석들이 인용이나 공룡의 아주 머나먼 조상입니다. 오늘날의 새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왔습니다. 공룡에서부터 왔고, 보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새는 오늘까지 살아남은 수각류 공룡 그 자체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악어라는 동물이 바로 공룡과 익룡 그리고 새와 함께 같은 조상을 공유하는 이 그룹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류를 지배파충류라고 합니다. 지배파충류. 도대체 지배파충류란 무엇일까요? 지배파충류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눈이 들어가는 눈구멍 앞쪽과 턱 쪽에 웬 구멍이 하나씩 나 있다는 것인데, 그보다 더 재미있는 특징은 이 녀석들의 이빨 구조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이 한 번씩 뽑아본 경험 있으시죠? 치아를 발치하게 되면 이가 쏙 박혀있던 어떤 이빨 구멍이 있던 게 기억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치조라고 하는데 전 이제부터 설명의 편의를 위해 이빨 하나가 들어가는 이 구멍을 소켓이라고 하겠습니다. 포유류는 이렇게 이빨이 소켓 안에 쏙쏙 박혀있죠. 그렇다면 파충류들은 이빨이 어떻게 나 있을까요? 이것은 카멜레온의 이빨입니다. 뭔가 날카롭게 생겼죠. 하지만 이런 이빨은 물고기의 이빨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상어 보시면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빨 하나를 뽑아보면 이빨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치근이라고 하는 이빨 뿌리가 없어요. 이빨이 소켓에 박혀서 자라는 게 아니라 그냥 턱뼈 표면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엔 도마뱀부치의 이빨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마뱀부치의 이빨은 이렇게 나 있습니다. 이빨이 이렇게 턱뼈 측면에 붙어 있는 게 보이시죠? 도마뱀들의 이빨이 거의 전부 이런 식입니다. 턱뼈 측면에서 자라거나 물고기처럼 표면에서 자라죠. 하지만 악어는 다릅니다. 이것은 악어의 이빨을 마이크로CT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보시면 악어는 이렇게 이빨 뿌리가 있고 그런 이빨이 소켓 안에 박혀서 자라죠. 오늘날 포유류를 제외하고 이렇게 이빨이 소켓 안에 박혀서 자라는 동물은 오직 단 하나, 악어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이와 같은 동물들이 더 있었죠. 그것이 바로 공룡입니다. 이것은 티라노사우루스와 같은 수각류 공룡들의 이빨 구조입니다. 소켓 안에 이빨이 들어가 있죠. 그렇다면 오늘날의 이빨이 없는 새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새는 부리만 가지고 있지 이빨은 없죠. 하지만 시조새의 화석을 볼까요? 여기를 확대해 보면 분명히 이빨이 있던 흔적이 보이시죠? 새가 부리와 이빨을 전부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새가 이빨을 잃어버린 이야기는 제가 언젠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새는 약 1억 1,600만 년 전 이빨을 만드는 유전자가 불활성화되어 버렸고 결국 부리만 남고 이빨은 사라진 오늘날의 형태가 된 거예요. 새는 새이기 이전에 날개가 없던 수각류 공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각류 공룡의 이빨은 소켓 안에서 자란다고 방금 말씀해 드렸죠. 그러니까 결국 새는 이빨이 소켓 안에서 자랐던 그런 과거가 있는 동물이라는 말입니다. 지배파충류라는 그룹의 여러 가지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렇게 이빨이 소켓 안에 들어가 자란다는 거예요. 지배파충류에는 공룡과 익룡을 포함한 수많은 생명체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전부 멸종해버렸고 오늘날의 악어와 새만 살아남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도마뱀이 속한 인용류와 악어와 새가 속한 지배파충류는 2억 5천만 년이나 전에 갈라져 버렸으니 오늘날 악어와 가장 가까운 동물은 도마뱀이 아니라 같은 지배파충류에 속하는 새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 그렇게 오늘날까지 지구에 살아남은 악어는 크로커다일과 엘리게이터 그리고 가비알에 해당하는 새 종류뿐이지만 머나먼 과거에는 더 신비롭고 무시무시한 고대 악어들이 있었습니다. 약 8천만 년 전에는 크기 12m 그리고 무게는 무려 코끼리의 2배에 달하는 지구 최대 크기의 고대 악어 데이노소쿠스가 공룡과 함께 지구에 서식하고 있었으며
약 1억 3천만 년 전에는 길이 9.5m, 무게 4,300kg의 사르코스쿠스와 같은 고대 악어들도 있었죠. 키 180cm 정도의 인간이 이 녀석들과 크기를 비교하면 얘네들의 크기는 대략 이 정도 됩니다. 정말 어마무시한 크기죠. 2019년 6월 경상남도 사천시 자해리에서 어떤 고대 악어의 발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약 1억 1천만 년 전 진주층에서 발견된 이 악어의 발자국엔 뒷다리의 흔적은 선명하게 찍혀 있었지만 앞다리가 찍힌 흔적은 없었죠. 논문을 발표한 김경수 교수는 이것은 백악기 어떤 고대 악어가 이족 보행을 했던 흔적일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이게 마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닌 것이 약 2억 년 전 살았던 살토포스쿠스나 포포사우루스 같은 고대 악어들이 이족 보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새 역시 마찬가지죠. 새 또한 날개를 가지기 전 앞다리를 가지고 있던 수각류 공룡이었던 과거가 있습니다. 수각류 공룡들 또한 뒷다리를 사용해 이족 보행을 했죠. 이 말은 결국 점점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 시간을 되돌릴수록 지배파충류라는 하나의 조상을 가진 악어와 새, 이 두 동물의 차이는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희미해져 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때문에 오늘날 이런 지배파충류에 속하는 고생물을 분류할 때에는 화석화된 발목뼈라든가 그 흔적들과 같은 해부학적, 고고학적 증거들을 통해 새보다 악어와 더 가까운 구조를 가진 지배파충류를 슈도스키아, 미약류라는 그룹으로 분류하고, 공룡이나 익룡처럼 악어보다 새와 더 가까운 구조를 가진 지배파충류들은 아베메타타르살리아라는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악어가 육지를 달려다니던 세상, 상상만 해도 정말 즐겁지 않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타임머신이 있다면 악어가 육지를 뛰놀던 그 시절에 한번 꼭 가보고 싶습니다. 새와 악어가 같은 조상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신비롭지 않나요? 이제 여러분들은 크로커다일과 엘리게이터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악어와 새를 어떤 이유로 가장 가까운 동물이라고 할 수 있는지 잘 아시겠죠? 영상이 늦어져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합니다.